이 7월과 8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비트코인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지금은 이 미국의 본회의 기간인데 이 비트코인의 날봉상 차트의 머리 위에 있는 강력한 구름대가 저항 구간이 될 기간이 지금 미국의 본회의 기간과 맞물려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한 건데? 네, 이번 본회의 기간이 끝이 나면 미국은 여름 대규모 휴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전에 미국은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죠. 이 어제 있었던 CPI 지표 그리고 오늘 있을 PPI 생산자 물가지수에 더해서 앞으로 있을 이 본회의 기간에 미국이 통과시켜야 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왜 통과시킬까 말까가 아닌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후 차트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지금 3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해보세요. 네,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 CPI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3.6%라는 급등을 보여줬었죠.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CPI 예상치 부합 시나리오가 크게 반전이 되면서 예상치 3.8% 실제 결과 3.5%로 꽤나 큰 폭으로 하회한 결과를 가져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스터디방에서도 자리 잡아드렸었던 롱타점 들어맞아주면서 쏠쏠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있을 단기 타점에 대해서도 우리 스터디방에서는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CPI가 좋게 나왔던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이 전월 대비 CPI가 종전 소식으로 인한 유가 폭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준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휘발유 부분이 9.7% 급락된 데이터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그럼 오늘 있을 PPI는요. 네, 이번 PPI도 이전에 있었던 유가 폭락의 영향을 받아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 또는 못해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조금 끈적하게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뺀 나머지 물가지수이기 때문인데 사실상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서는 이 근원지수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죠. 이거 넘어가고 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중요한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 구름대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 이전 26일과 52일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앞에 있을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형성된 구름을 음운, 이렇게 초록색으로 형성된 구름을 양운이라고 하는데 쉽게 판단하는 법은 이 초록색 구름은 지지를 받쳐줄 가능성이 크다. 이 빨간색 구름은 저항이 되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드리자면 이렇게 음운과 양운이 교차되는 소위 말하는 구름대가 꼬인 부분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전에 있었던 이 음운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지만 이때는 이슈적인 상승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운의 하락 영향을 이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이 고래의 배에 붙은 이 따개비 마냥 다닥다닥 붙어서 기간을 보내다가 조금 얇아진 틈을 타서 돌파를 해줬었죠. 그럼 지금은 이슈적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일까? 저는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노란색 미국의 본회의 기간에 이 구름대를 돌파해줄 만한 상승분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본회의 기간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 중에 하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클래리티 법안인 거죠. 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이 핵심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할 법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세계 정세는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 알 수 있게 되시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뭔가요? 네,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 공룡 기업들에게는 이 코인을 다룰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 기업들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겉표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이 이 클래리티 법안으로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물 첫 번째, 미국은 장기 국채를 더 이상 발행을 하면 거의 파산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작년쯤부터 더 이상 장기가 아닌 단기 국채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 빚을 갚기보다는 우회하는 방향으로 더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네, 그 단기 국채를 매입해줄 최대 고객,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있으니까 이 미국이 클래리티 법안으로 그려낼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토대를 만들어서 거대 공룡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 거대 고객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단기 국채를 이용하게 될 그런 시스템인 거죠. 왜?
네, 은행보다 금리 면에서 훨씬 이득이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미국이 생존을 하려면 클래리티 법안을 꼭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국채는 더 이상 발행하면 나라가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 단기 국채량을 대량으로 발행을 하는데 그걸 사줄 최대 고객이 바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인 거고, 이 클래리티 법안은 그 유통을 원활하게 이뤄줄 통로를 건설해줄 가장 중요한 파이프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오픈 USD라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 오픈 USD라는 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동맹군들이 뭉쳐서 만드는 대기업 연합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기존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나 이 서클은 보통 코인 거래소 안에서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한 이 카지노 칩 같은 역할을 해왔죠. 그저 환전용 칩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일은 아직까진 드문 상황입니다. 그 점을 파고든 게 바로 이 오픈 USD라는 거죠. 이 오픈 USD의 지향점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안에서만 도는 칩 같은 역할이 아닌 이 전 세계 인터넷 결제망에서 직접 이식이 되고 실제 서비스와 물건 등을 결제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14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연합을 하고 있고, 이 우리 국내 기업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온라인 결제 솔루션 기업이자 미국 다우존스 지수 구성 기업의 90%, 그리고 나스닥 100대 기업 중 80% 이상이 이용 중인 기업, 바로 이 스트라이프를 주도로 이 컨소시엄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픈 USD가 출시가 되면 이 스트라이프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수많은 대기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결제 옵션이 탑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블랙록과 비자,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버 같은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미국은 이번 본회의 기간에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대기업들의 법적인 판을 깔아줘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차트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미국이 이 클래리티 법안으로 원하는 내용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네, 이 시황을 배경으로 수익을 볼 저점을 잡아봐야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아직 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저점 잡이는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당장 오늘이죠. 30분 봉으로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다시 양봉을 들어 올리면서 65.2K까지 가격을 올려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시면 3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동시에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 과매수권을 지난 이 실질적인 매수세가 점점점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거래량도 미미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점은 자꾸 올려낸다. 이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곧 쏟아낼 가능성이 큰 차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눌림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다음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을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저점이 중장기적인 롱타점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짧은 수익 구간이 될지는 우리 스터디방에서 마저 브리핑 드리면서 판단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캔들이 형성될 때마다 그 내부 구조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자세한 타점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정드릴 사항은 수정해드리면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자리를 잡아드리는 거고,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여러분은 그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셨을 때 제가 적어둔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핸드폰에서는 바로 문자를 보내는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때 그대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스터디방 신청이 되시는 거니까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구글 폼 화면이 보이시게 될 텐데 지금처럼 스터디방 신청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신청 완료되시는 겁니다. 이 오시게 되면 전부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시고 영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CPI 호재로 올려진 차트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하락 신호가 컨펌이 된 상황이라 이 단기 눌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7월과 8월 초 사이에는 미국의 본회의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클래리티 법안을 극적 통과시켜야 미국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단기 국채를 대량 매입해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부흥, 그리고 오픈 USD를 통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패권, 이 두 가지로 미국은 다시 달러 패권을 쥐고 일어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을 저점,
그리고 앞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누르셔서 매일 나오는 관점 참고해 보시고 이 좋은 자리도 같이 찾아가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 보실 때 써먹기 좋은 보조 지표들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쉽게 수익 봐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 지표는 AI 기반으로 타점을 봐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나 ICT나 패턴 등등 다양한 매매법들을 종합해서 입력을 해둔 다음에 AI가 스스로 학습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꺾이는 자리나 갑자기 나오는 반등 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안정적인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만 잘 해주면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은 가져갈 수가 있는 지표니까 이 말씀드린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 후에 신청해 보셔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은 점차 반등을 가져오면서 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은 언제나 열려는 있지만 이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을 하다 보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히 이렇게 방향만 맞춰내는 홀짝 게임이 아니라 이런 구간마다에서의 반응을 보고 움직여주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봉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함께 안전하게 수익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